김유진 미국 변호사님 영상을 거의 초창기부터 봤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시청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나도 한번 따라해보면 삶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1년 동안 따라해봤어요. 처음에는 변호사님처럼 4시 30분 기상을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저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저에게 맞게 살짝 변형시켜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아침 6시에 기상을 했어요. 항상 일어나서 10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어요. 하루에 15시간 정도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랑 몸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가볍게 스트레칭 후 7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은 공부를 했습니다. 저기 빨간 의자 보이죠? 저거 편의점 같은 데 있는 빨간 의자인데 어렵게 구했어요. 정말 편합니다. 바퀴 달린 의자들은 비교가 안 돼요. 자세 잡아주는데도 정말 좋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전에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돈의 역사, 총균쇠 이런 책들을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5급 공무원 시험, 흔히 말해 행정고시, 기술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사 공부를 병행하게 되어서 기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필기실기 8번 합격한 것이고요. 이건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쓰면서 공부하는데요. 아침에는 전날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합니다. 아침에도 쓰면서 공부했었는데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은 따로 정리해 놓는데 아침에 20분 동안 안마 받으면서 그걸 읽어요. 몸도 풀리고 모르는 내용 정리도 하고 좋더라고요. 가끔 기절할 때도 있습니다. 안마가 끝나면 제가 키우고 있는 아보카도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해요. 저번에 아보카도 연어덮밥을 만들어 먹을 때 있었던 아보카도 씨앗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3달이 지났는데 이 정도나 자랐습니다. 매일 체크하는 게 소소하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아보카도 확인한 후에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약들을 먹어요. 밀크시슬, 비타민, 오메가3 이렇게 먹습니다. 아프고 난 뒤 챙기면 늦는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출근은 항상 걸어서 합니다. 차 타고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생활하고 있어서 출근하는데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예전에는 토스 만보기를 썼었는데 개편되면서 좀 안 좋아져서 캐시워크로 갈아탔습니다. 2만원 가까이 모았어요. 근데 1년 동안 하루 10,000보 찍으면서 좋아진 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로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골목까지 나와서 촬영했어요. 아직은 촬영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는 제가 모르는 시험 문제들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걸을 때 중얼거리면서 외우면서 갑니다. 출근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요. 8시간을 집중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점심시간에는 원래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유시간이 30에서 40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가까이 됩니다. 이때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요. 공부할 때는 집에서 맨몸 운동만 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계속 해줘야 몸이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지할 근육도 별로 없지만요. 꾸준히 푸시업 100회, 복근 운동 15분, 풀업 50개, 맨몸 스쿼트 200회 정도는 매일 해줬습니다. 1시간 운동을 하면 당연히 씻고 밥을 먹어요. 그 다음은 항상 20분씩 목 겨누기로 목을 풀어줘요. 이때 잠도 잡니다. 매일 새벽 2, 3시까지 공부할 때 이렇게 중간에 잠을 조금 자주면 피로가 절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먹자마자 겨누기를 할 때 누워있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어요. 이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잠도 못 자요. 이건 될 수 있으면 따라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20분 알림이 울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공부를 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저는 공부할 양을 정해서 그것을 끝내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무조건 다른 곳에 놔둬요. 휴대폰이 가까이 있으면 연락이 오거나 힘들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5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기사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5급 공무원 시험은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제 주변에 의전 준비하거나 로스쿨, 약대, 행정고시, 변리사, 회계사 등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그러죠.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더 좋은 곳으로 도전을 해야 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대학교를 안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변리사, 기술사, 기술고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사는 아직 경력이 안 돼서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되고 변리사는 민법, 특허법 이런 건 자신 있는데 물화생지를 다시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기술고시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술고시 준비하다가 기사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우선 두려웠어요. 시험 떨어지게 되면 1, 2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선뜻 공부에 올인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전기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기술고시에서도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이 있어서 전기기사를 공부하면 기술고시에서 떨어지더라도 기사라는 자격증이 남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지지만요. 그래도 전기기사 동해차 합격률이 1%에 가까워서 2020년에는 전기기사랑 전기공사기사 이렇게 두 개의 기사만 취득하자고 생각했는데 1회차 시험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한 개밖에 못 보던 기사 시험이 거리두기로 인해 오전, 오후로 분리되면서 오전엔 전기기사, 오후엔 소방설비기사를 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종목의 시험은 같은 시간대로 묶어놨기 때문에 전기랑 소방을 본 거죠. 그러다 전기공사기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기사까지 그냥 본 김에 공부해서 봤는데 4개 다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의사, 변호사, 변리사에 비하면 제가 아직까지 이룬 성과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주변 사람들이라는 게 꼭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주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이 가장 보통의 남자인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저 영상 너머에서 부러워하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같이 열심히 해보아요. 물론 기술고시 준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